오늘 저희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 청년이 꿈꾸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 주역으로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조 발표를 맡게 되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도 그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었지만 사실 저희의 소개 페이지에서 보셨듯 저희는 모두 문과 학생들로 디지털 인재 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돼 설렘과 기대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는 이 포럼의 주제이자 기조 발표의 주제인 디지털 인재의 부족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먼저 공부해보며 디지털 인재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기사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노 등 4대 유망 신기술 분야에서 2027년까지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AI 전문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 등 AI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부나 학교, 여러 매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고 익숙했기에 저희 모두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고 싶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디지털 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해보지 못했거나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해보았더라도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진로 고민만 했을 뿐 디지털 인재가 부족하다는 사회 현상까지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대학에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계시는 숙명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의 이기훈 교수님을 직접 만나 뵈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인재가 부족한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인재를 자동차로 예시를 들어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만들 줄 아는 인재뿐만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할 줄 아는 인재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AI를 개발하는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인재도 필요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저희 셋은 이러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 줄 아는 정도의 인재는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활용할 줄 아는 정도의 디지털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는 큰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저희가 받아왔던 디지털 교육은 AI 전문가들 또는 이공계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이라고 느껴졌기에 디지털 인재 양성에 있어서 중요한 디지털 인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셋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성별과 나이 또한 모두 동일했기에 다른 청년들의 생각도 대변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청년들이 받아온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디지털 인재 양성의 기본이 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총 53명의 26살 이하의 여성 42명, 남성 11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생각을 남겨주었습니다. 교육 경험이 AI 인재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디지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약 3분의 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분의 1 정도의 청년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도움이 되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를 응답한 보다 자세한 주관식 답변도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의 청년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통계 지식이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었다. 문과라도 AI 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더라도 활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AI 활용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I의 전반적인 활용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실질적인 AI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I를 실질적인 업무에 사용해 본 경험이 적었다. 활용하는 데까지 깊이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교육 경험이 AI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관식 답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주로 활용 경험에서 도움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활용 경험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활용 측면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의 차이가 교육의 효과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년의 75%는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 참여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교육을 듣는 동기와 교육의 효과성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자 설문조사에 참여해줬던 청년들 중 8명의 청년들과 전화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은 자신이 수강했던 디지털 교육 중 하나인 통계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자신의 취미생활과 관련이 있어 수업 이후에도 수업 내용을 확장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였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의무감에 의해 수업을 들었던 자신의 동기의 경우에는 강의를 유의미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즉, 같은 디지털 교육을 듣더라도 수업을 듣게 된 동기에 따라 수업 이후 관련 지식 활용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에 적절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AI가 문과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어떻게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필요성보다 의무감에 의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길 것 같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며 언론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이 수강했던 교양필수 소프트웨어 과목에 대해 자신의 희망 진로 분야와 해당 수업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당 수업 수강의 필요성 또한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기에 챗GPT에게 같은 질문을 해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것처럼 챗GPT 활용법과 같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희망 진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각 디자인 학과에 재학 중이며 문화 콘텐츠 관련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은 본인이 디지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시에는 교육을 수강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교육이 AI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 수동적으로 참여했고 자연스레 그 수업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대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할 시에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등 이미 자신의 삶에서 생성형 이미지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자신의 희망 직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인터뷰이들 또한 본인의 희망 진로 분야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AI 활용에 대해 주로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삶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AI 활용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삶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디지털 시대에서의 인재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모습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포럼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육 자체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디벤와이랩스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개방성에 관한 현실적 미래 전망에 대해 AI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청년 중 한 명도 기존에는 AI로 인해 자신의 희망 분야인 디자인 분야가 대체가 될까 겁이 났지만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자인 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AI가 오히려 자신의 일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막막함이 사라졌다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I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고 AI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수록 AI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AI에 대한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바라본 디지털 인재 부족의 해답은 디지털 교육에서 AI가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다 친절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해온 이야기인 교육을 받고 활용 측면에서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성이 입증된다는 것은 그게 어떤 교육이든 간에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디지털 교육 내용에는 이 당연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미래가 막막하기만 한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을 없애기 위해 보다 친절한 설명과 함께 교육의 필요성과 해당 교육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해주며 적절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이야말로 디지털 대항해 시대에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기사를 살펴보며 AI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저희는 AI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AI를 활용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AI 전문 인력의 수요가 절실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과생인 저희는 전문 인력의 수요보다는 활용 인력의 수요에 더 큰 공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직업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욱 유의미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대 속에서 AI 전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사람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AI 개발자와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인재 부족에 대한 논의가 문과 학생들의 쇠퇴를 강조하며 이공계 학생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을 활용할 줄 아는 인재의 양성에도 주목을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나아가 더 많은 국민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통해 직무에서는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디지털 활용 인재의 중요성과 디지털 활용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제5회 청년 플러스 포럼의 기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